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신문을 이제 사서 봤더니 마침 뭐 중앙일보의 그 어저께 날짜 5월 5일 어린이날 어저께 날짜에 그 이정민 논설실장이 빠이빠이 문재인에 관한 글을 썼는데 제목은 뭐 지지율 45%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삼박하게 잘 써서 제가 내가 뭐 시원찮게 글을 쓰느니 이분이 쓴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실장이 쓴 빠이빠이 이재명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45%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갤럽의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5%, 4월 말 26일에서 28일 1000명을 조사한 갤럽에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였다. 퇴임을 코앞에 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치다. 곧 취임할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43%인데 그보다도 높은 수치다. 집권 연장엔 실패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콘크리트 지지를 견인해 냈으니 신의 경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하지만 이런 든든한 원군의 뒷배에도 원초적 근심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일까? 요 며칠 새 JTBC 대담 청와대 청원 답변 이벤트를 통해 없는 지적을 부풀리고 어차피 어거지 논리로 팩트를 전복했다. 팩트를 뒤집었다. 이제 그런 거죠. 혹평과 비난을 퍼부으며 후임자를 깎아내렸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로 마땅치 않다며 각을 세웠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이냐.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느낀다 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세간에 찬반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앞선 국무회의에서 이전 공사에 드는 예비비 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떠나는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반대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떠나는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반대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새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 문재인은 걱정된다고 직격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대로 하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안 두겠다 그러니까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뭐 노 전 대통령이 이 말을 들었으면 막 가자는 얘기야? 이거 문재인이 떠나면서 막 가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지적을 해도 되겠죠.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모드로 돌아오라 하고 훈수를 했다. 대통령 모드로 돌아오라. 대선 때 북한에 대해 강경 반응을 한 게 북한과 상대해본 경험이 없어서라고 나무랐고 여가부 폐지 방침엔 잘 알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된다고 비난도 했다. 상식과 금도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발언인데 자신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 프레지던시라고 그러죠. 대통령직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이처럼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입 밖에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자신은 대통령 모두의 내일을 탈선해놓고 자기는 뭐 대통령 모두를 하나도 지킨 게 없이 후임자에겐 모두 타령하는 것도 무슨 경우인가.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구 권력의 교체가 매끄럽게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심지어 같은 당으로의 집권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잖은 잡음이 나곤 했다. 노무현 당선인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의 동교동계 해체를 지시하고 이에 동교동이란 말을 못쓰게 했다. DJ는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퇴임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지
노무현 정부의 짐이 돼선 안 된다는 의지였다고 회고했는데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원모 심려의 지혜가 담겼다. 과연 그 DJ 대통령은 관둘 때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앞으로 DJ파, 동교동계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을 관두고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공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제를 발명한 나라 미국은 전임자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전통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임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비판받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용기를 잃거나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 당신을 지지한다. 는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죠. 그 전임자 조지 W 부시가 이제 공화당 대통령인데 거기서 손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표를 도둑맞았다며 대중을 선동한 트럼프조차도 전통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남겼다. 덕담은 대개의 경우 받는 사람보다 화자의 인격과 도량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정치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진다. 후임자의 성공을 기원하는 덕담에 그리 인색한 게 문 대통령의 협량, 소갈딱지가 없는 겁니다. 협량이라는 게. 소갈딱지 없는 협량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전유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차기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공적을 부풀려 선수치기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과 이달 사이 집중돼 있다. 새 정부가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예고한 며칠 후 청와대 뒤편 북악산 김신조 루트가 개방됐다. 그러니까 4월 6일에 부랴부랴 김신조가 1979년인가 78년인가 넘어왔죠. 1968년 그 김신조 루트를 이제 개방했습니다. 청와대를 연다고 그러니까 야외 마스크 해제. 지난 이제 며칠 전에 야외 마스크도 해제했죠. 야외 마스크 해제 발표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인수위가 이제 5월 말 발표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4월 6일 날 5월 2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한 달 땡겨서 마스크 해제는 우리가 한 거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이제 마스크 해제를 했습니다. 오비라릴 수 있겠으나 왠지 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정부는 퇴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4월 15일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같은 큰 일을 결정했다. 생색은 문정부가 내고 협상 비준의 굳은 일은 새 정부의 몫이 됐다. 171석 거여 의석을 갖고도 농민과 어민 눈치 보며 시간을 질질 끌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처리를 하는 데에는 비상한 솜씨를 보였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 사보임의 편법 국무회의까지 막장 드라마가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5일. 총 45일 동안에 이제 법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한 거는 불과 40분 동안에 다 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연장됐더라도 D6 6일간의 막장극이 벌어졌을까? 별안간 청와대 뒷산이 열리고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실외 마스크 벗기가 가능해졌을까? 임기 종료가 가까워 오면서부터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청와대 시계를 보면서 의문이 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의 약속은 불거품이 됐다.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패배가 그 증거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입도 뻥끗 못했는데 선거에 졌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변한다. 자기는 뭐 선거운동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선거에 졌다고 그러니까 뭐 선거에 개입을 하는데 내가 왜 진 거냐, 뭐 그런 거죠. 마지막까지 대안적 진실이란 의식에 안주하려는 정신승리법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촛불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을 보는 국민은 심란하다. 촛불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 좀 싫은 퇴장을 더는 이제 퇴장을 낼 2, 3일 있으면은 9일날 하는데 9일날 6시에 오후 6시에 청와대를 와서 호텔로 갑니다. 뭐 그 이튿날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할 텐데 취임식에서 똥 씹은 표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식에 나온 문 대통령이 표정이 벌레 씹은 표정이 되지 않을까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